여러분, 사업장 단위로 대출을 해 준 건 말입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PF 대출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게 지금 엄청난 충격을 떠안고 있잖아요. 자칫 잘못하면요, 이 PF 대출이 부채 폭발의 시작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까지 커지고 있습니다. 벌써 지방건설사는요, 우석건설을 포함해서 7개 가까이가 지금 파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말입니다, 롯데건설에 대한 부채 폭발을 경고하는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롯데건설이면 여러분, 건설사 중에는 도급순위가 굉장히 높은 대기업입니다. 그런데 롯데건설에 대한 어떤 위험 신호가 감지된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점점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표를 일단 한번 보시죠. 롯데건설은요, PF 우발 채무 금액이 적지 않습니다. 6조 7천억 원이나 됩니다. 6조 7천억 원. 그 중에서도 말입니다, 그 중에서도 12월 말까지, 올해 말까지죠, 올해 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3조 1천억 원이에요. 지금이 10월 23일이니까 두 달 10일 만에 적어도 말입니다, 3조 1천억 원을 구해야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롯데 입장에서는 PF 대출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일단 연장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굉장히 나빠진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요, 롯데그룹은요, 일단 롯데케미칼, 롯데호텔, 여기를 대상으로 해서 2천억 규모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결정을 했습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이 롯데건설의 최대 주주는 롯데케미칼이거든요. 롯데케미칼로부터 5천억 원 단기 차입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입니다, 이 PF 우발 채무를 해결하려고 지금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신용평가에 의하면 말입니다, 레고랜드 사태 이후에 PF 유동화 시장이 완전히 경색됐잖아요. 그러면서 롯데건설도 지금 다른 지방건설사와 마찬가지로 우발 채무 때문에 고통을 겪을 거다,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6조 7천억 가운데 말입니다, 착공이나 분양 이전 단계에 있는 예정사업장, 이게 4조 4천억 원이나 됩니다. 엄청나죠? 게다가 예정사업장 중 수도권 비중이 43%예요. 그나마 수도권 비중이 43%니까 다행이라고 이야기하지만 4조 4천억 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지금 부채를 안고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PF 대출의 어떤 금리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올라가죠. 이게 빨리 사업을 완공을 해서 분양을 하면 PF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PF 대출은 받아놨는데 쉽게 말하면 착공도 아직 안 들어갔고 분양도 아직 안 됐다면 이자 부담은 고스란히 건설사가 떠맡아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따져보면 롯데건설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위험하다. 그러면 여러분,
지방건설사에 이어서 말입니다. 중소건설사가 망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이대로라면 대형건설사도 위험하다 이런 이야기가, 그것도 롯데건설이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돼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연말에 최악이 오는 것 아닌가, 연말과 연초 사이에 부채 폭발이 일어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얘기까지 나돌 정도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부채에 대한 위험성, 특히 PF 대출 부채에 대한 위험성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재까지 주요 건설사 우발 채무 규모가 6월 말까지 15조 8천억 원밖에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것도 건설사 17개 대상입니다. 상위 건설사 17개 대상으로 15조 8천억밖에 안 된다고 하지만 이게 건설사로 다 확장을 했을 때는요, 그 규모가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채권시장은 지금 붕괴돼 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 심각성은 얼마나 커질까요? 굉장히 커질 겁니다. 게다가 2018년 13조 5천억 원이었던 그 부채 비율이 2022년에는요. 우발 채무에 대한 부채 비율이 15조 8천억까지 늘어나니까 심각하다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문제는 여러분, 이게 PF 대출 규모 전체를 지금 은행 대출로 받을 수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기업의 자금 조달 창구가 여러분 유상증자라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죠? 방법이 그거밖에 없으면 유상증자라는 방법이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으면 회사채를 발행하는 방법, 아니면 은행권에서 대출하는 방법이 있는데 규모가 워낙 크면 이 세 개가 다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말입니다. 회사채 발행 시장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무너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회사채 발행 시장은요 최악이에요. 지금 10월 기준으로 봤을 때 회사채 발행 시장은요 순발행액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조 3,214억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발행이 제대로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만기되는 걸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갚아야 된다는 거예요. 발행액이 10월에 1조 4,183억인데 발행액이 1조밖에 안 되는데요. 갚아야 되는 돈은 3조 3,214억 원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심각해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더 심각해지는 것은 기타 금융채입니다. 기타 금융채 보세요. 이게 캐피탈사나 이게 카드사 이런 데잖아요. 특히 캐피탈사 같은 경우는 PF 대출을 많이 해줬잖아요. 여기가 부채를 제대로 가져오지 못한다면, 쉽게 말하면 PF 대출이 만기 연장해서 돈 돌려달라고 하면 여기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올해도 보면 10월까지 10월만 봤을 때 9,407억 원의 어떤 발행을 했습니다. 회사채를 뭐 여전채라고 이야기하죠. 카드채라고도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지금 회수당한 것은요 2조 4,473억 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닙니다. 결국 말입니다. 채권시장의 패닉, 채권시장의 붕괴가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지방건설사는 당연하고요. 중견건설사나 좀 더 나아가서는 롯데건설사, 대형건설사에까지도 위험이 미치고 있다는 게 현실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요. 지금 정부는요. 이 단기 자금에 대한 어떤 우려감 굉장히 많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일요일인데도 경제 관련 장관 회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도 경제에 대한 위기감 많이 느낀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경제는요 굉장히 위기선상, 백척간두라고 이야기할 만큼 위기에 와 있습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뜻입니다. 저는 롯데건설까지 무너지는 것은 진짜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상황상 지금 롯데건설도 굉장히 위험해진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요. 롯데가 이렇게 됐을 때 그룹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까? 저는 롯데 그룹에 대한 어떤 영향까지도 저는 미칠 수 있다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경기가 좋잖아요. 경기가 좋아서 유통시장이 화랑이 되면 롯데는 그렇게 크게 문제 안 써도 됩니다.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많이 팔고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지금 이 경기 침체 와중이에요. 게다가 지금 인터넷 쇼핑에서는 롯데가 힘을 거의 못 쓰고 있습니다. 롯데온이라고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이거 수지타산이 별로입니다. 그런 상황이라면 여러분 롯데건설의 위험성 점점 롯데그룹으로 전이될 가능성도 저는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물론 전이된다고 해서 롯데가 무너진다 저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지만 이게 자금 사정이 빡빡해져서 약간의 어떤 위험성도 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생각 충분히 해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 늘 말씀드렸던 게 이제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어떤 줄폐업에서 점점 중소기업 줄폐업 그다음에 중견기업 줄폐업 대기업 줄폐업으로 이어진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상황이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말입니다. 지금 롯데건설에 대한 위험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다. 대기업에 대한 위험까지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분석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큰 위험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남았습니다. 때문에 위험에 대한 대비책 반드시 여러분들도 마련하셨으면 좋겠어요. 위험에 대한 대비책의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떻게 하든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번 돈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됩니다. 함부로 쓸 것이 아니라 쌓아놔서 위기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지금 가장 중요한 위기에 대한 대비책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